네, 오늘 뭐 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MBN골드 김도구 매니저와 종목 토너먼트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자, 매니저님, 어제는 급등하더니 오늘은 또 하루 만에 쉬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단기 고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근처에 왔습니다. 네, 단기 고점이라고 보기는 아직은 조금 목표치가 좀 위쪽으로 있어요. 네, 그래서 2150 정도 보이고요. 하루 정도 뭔가 호재나 이 타결되면서 뭐 사인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좀 더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수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 어제 유럽 증시가 4년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조금만 더 오르게 되면 제가 봤더니 무려 2008년 이후니까 11년 만에 최고치 유럽 증시가 경신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게 되고요. 또 미국 증시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한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들 이 시점이 되면 미국이나 유럽은 신고가를 가는데 우리 왜 못 가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벌써 다 왔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경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족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정마다 사정이라는 게 다른 겁니다. 월급쟁이 또는 월급 받아 생활하는 그런 분의 가족의 여건하고 또 사업하는 분의 그런 가정의 어떤 그 재무 여건하고 생활 여건하고 다른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하고 미국의 경제 여건하고는 아주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이라 과거 90년대 초중반 에도 그랬는데 미국이 좋으니까 우리도 좀 좋지 않겠냐. 그냥 그 남의 얘기입니다. 남의 집 사정이잖아요. 여러분들 옆집이 부잣집인데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소비도 많이 하고 좋은 자동차에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교육도 비싼 교육을 받고 집도 좋은 집에 사는 그런 것하고 우리 집은 그냥 또박또박 월급 받아서 성실하게 사는 그런 집안이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미국과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금의 경제 상황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고 어제 제가 뭐 미국도 좋고 그런데 왜 지수가 다 왔습니까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의문을 가지셨을 수 있는데 우리는 미국과 완전히 다른 그런 지금 그 경제 사정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지금 기술적으로 2150포인트 상단을 가게 되면 더 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오늘 지금 외국 투자가들의 매매를 보면은 한국 주식 매수를 안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강남의 아파트를 만 채나 샀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채당 10억으로 계산했더니 얼마냐면 10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자금이 해외에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샀고요. 물론 뭐 순수 외국인이라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이제 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원달러 환율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경기 회복이 되고 성장이 진행이 될 때 보시면 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차트 조금 키워봐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리면서 중기 고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중기 고점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여기부터 1190원 두 번째 고점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한 달 이상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우리 주식시장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우리 경제 여건이 안 좋고 기업 여건이 안 좋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원화 강세가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이 돈을 들여와서 뭘 사냐면 부동산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에 엄청난 뭔가 문제점이 함정이 있다라는 것이고 외국인들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간다고 우리도 가야 된다. 지금 애도 아니고 옆집에서 옆집 친구가 예를 들면 아주 비싼 소위 뭐라 할까요?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나 똑같이 그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쪼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희라면 그냥 스틱바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똑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증시로서는 엄청나게 좋은 후기를 맞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글로벌적으로는 유동성 장에 들어와서 어제부터 이제 미국이 내년 12월까지 내년 12월입니다. 1년 2개월이죠. 그러니까 14개월 동안 월 500억 달러 정도의 소위 유동성 공급을 진행하는데 일종의 양적 완화이고요. 네. 이 양적 완화의 규모가 이 14개월이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냐 하면은 대략
8천억 달러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걸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을 해요. 글로벌 금융시장에. 그리고 유럽도 이제 내년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유럽은 계산해 봤더니 대략 5천억 그 유로가 되니까 뭐 통상 그 물론 원달러 환율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1,000원 정도로 잡고 보면은 대략 1조 3천억 원, 1조 3천억 달러 정도를 이제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우리 돈으로는 대략 한 1조 1,400조 정도 전후를 글로벌 금융시장에 공급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1,400조가 우리나라 GDP 규모랑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그냥 흘러갔는데 7조 공급한다 이거 의미 두지 마시고 그걸 한 번만 더 계산을 해보면 이게 그 과거에 그 양적 완화 때 진행됐던 거하고 규모가 비슷해요 미국이.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금융시장 경색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진행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변 자금이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우리 부동산 시장만 현재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한국 기업들의 소위 미래라든지 한국 기업들의 퍼포먼스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 산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한 10년 제가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또렷이 보여주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금 한국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 안 사다라는 거예요. 뭘 안 사요? 바로 우리 주식을 안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미래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런 그 사정이기 때문에 지수가 다 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사실 많은 데이터들이 다 노출이 돼서 호재들이 노출됐기 때문에요. 주가로 상승할 때는 일단 수급으로 가야 되는데 돈 안 들어오면 안 가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2150선 박스권 상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부터 먼저 짚어봤고요. 종목 간 대결 바로 이제 시작을 할게요. 8강전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조영은님의 추천주인데요. 이 종목은 아무래도 뭐 시장과 같이 가는 종목 대표적인 종목이죠.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따라서 또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업황 회복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구님은 인터로조 추천해 주셨습니다. 콘택트 렌즈 업체죠. 3분기 호실적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인터로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반도체는 뭐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런 요소이고 또 앞으로 진행되게 될 진흥화 사회에서 핵심적인 부품으로 쓰이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진행되기를 10년간의 산업 구조 조정 속에서 그야말로 혁신적인 그런 그 산업구조 조정의 소위 소재로 쓰이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 상승 계속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단 지수가 이제 오르다가 멈춰 있는 그런 상태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좀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하이닉스 제가 반도체 삼성전자 보십시오나 말씀을 드린 것이 8월부터인데 이게 65,000원 저점에서 지금 84,000원이 되었으니까 30%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런 대형주 30% 오르면 좀 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이 종목은 안 간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서행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 수익이 좀 떨어진다고 봐서 오늘 두 종목의 승자는 인터로조이고요. 이 종목도 이제 사실 제가 내수주를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게 보지만은 내수주 안에서도 혹시는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면서 시장을 새롭게 만들고 또 거기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뛰어난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시장이 당연히 박수를 보내주고 주가도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터로조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인터로조입니다. 자, 다음 대결은요. 오하임님의 추천주 오늘 코인테크입니다.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2차 전지 자동화 사업의 정비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임기영님은 원익 IPS 이 종목 또 나왔습니다. 임기영님께서도 지난 10월 4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목표가가 이미 도달이 됐고요. 다시 한번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코인테크와 원익 IPS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코인테크와 원익 IPS 중에 코인테크가 더 좋은 그런 그 아까 말한 혁신적인 그런 모습,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그런 흐름은 있는데 지금 오늘 뉴스로 좀 오른 상태가 되나서 지금 좀 쫓아가기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주들의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어쨌든 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조정받고 또 뭐 상승할 수도 있고 종목에 따라서는 내년도에 어떤 실적이 좋아지는 애들은 차별적으로 차별화되면서 움직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서 아까 이제 하이닉스를 떨궜는데 너무 또 떨궈 놓으면 기술주에 대한 이런 뷰가 달라질 것 같아서 두 종목 승자는 원익 IPS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를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목표가는 어디까지 봐야 될지도 궁금해지네요. 자, 다음 대결 보시면요. 윤여민 팀장 오늘 이노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광고주죠. 4분기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전망 주셨어요. 그리고 만두 곽영훈 부장의 오늘 추천주인데요. 중국 시장 부진에서 탈피를 하면서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있습니다. 이노션, 만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잘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현대그룹 관련 종목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1차적인 경기 관련주 상승이 어느 정도는 이제 멈춘 그런 상태죠.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외국 매수 더 들어오지 않으면 더 가기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이 이노션이나 조금 전에 봤던 인트로조 같은 또 경기 방어주 쪽에서 속해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좋아지면서 내년도 또 성장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혁신 가치주들에 대한 관심은 좀 가져야 되는데 이 과거에는 이노션이 이제 경기 방어주이면서도 약간 실적도 좀 많이 좋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 힘이 약합니다. 단 그나마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노션은 현대차 그룹에서 신차 출시할 때 좀 성과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곧 출시가 되게 돼 있는 소위 프리미엄급의 SUV라고 할 수 있는 GV80이라고 있습니다. 이 제네시스급의 SUV라고 보시면 되고 곧 출시가 돼요. 이 종목은 이제 팰리세이드가 지금 나름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면서 소위 그 레벨이 좀 높은 하이 퀄리티 제품이고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봐서 그게 되면 이제 GV80을 선전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노션 좀 광고 수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기대를 갖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도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자동차 산업을 볼 때 잘 보셔야 되는 자율주행차 얘기 나오고 뭐 전기차 나오고 얘기 나오고 수소차 얘기 나오고 새로운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건 구조조정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께 이 자동차 산업을 보면 한국의 산업 구조조정을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의 지금 매출의 대략 그 90% 가까이는 뭐예요? 기존 자동차입니다.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그리고 이제 5%뭐 이 정도 전후가 이제 새로운 친환경차들,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또는 LNG 차라든지 이런 것들이라서 이게 그 90%에 해당되는 부분이 앞으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서 60%뭐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럼 10년 후에 그렇게 된다고 보면 그쪽 산업에 있는 것들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거고요. 또 반면에 수차라든지 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은 점점 소위 그 비중을 높여가는 그런 형태로 성장 산업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인데 만도도 이제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그 성과가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봐서 만도는 뭐 반등은 좀 했습니다만 많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이노션을 두 종목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이노션이었습니다. 범현대차 그룹의 두 종목의 대결이었는데요. 이노션을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정원정 과장 오늘 추천해주신 종목이 바로 줄기세포 대표적인 종목 차바이오텍입니다. 치료제 코드스템 ST의 뇌졸중 치료 가능성이 확인이 되면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염승환 차장은 코텍을 오늘 추천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차바이오텍과 코텍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차바이오텍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이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멘트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건설붐이 불어서 중동 건설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설주가 막 뭐 5배, 뭐 8배 이렇게 오를 때 이 건설사들이 지금 수주가 예고된다는 내용의 수주 내용을 다 더해봤더니 전 세계 그 소위 건설 수주량의 2.5배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대감으로 뭐 된다더라 하니까 다 모아보니까 아무튼 거품만 이렇게 커져가지고 거짓말이더라 이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주를 볼 때 바이오
사실 뭐 이 바이오를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했는데 뭐 무슨 아이템이든 간에 기대감 없는 건 없을 겁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기술이 개발됐다 이러면은 그 시장 규모가 뭐 전체 세계 시장 규모가 뭐 7조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숫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차바이오텍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관련한 업력이 오래됐고 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보면은 좀 너무 과장된 그런 그 얘기들이 많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이오 관련된 신약 개발의 가장 강자가 한미약품이었죠. 근데 이 한미약품이 1조 8천억인가의 소위 수출 실적을 실제로 계약 체결을 하고 소위 마일스톤이라 그래서 계약금 받았는데 그다음에 그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의 현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바이오주들에 대한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이상하게 이 최근 몇 년 동안은 소위 그 뉴스 자체를 할인하는 그런 소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거나 소위 그 자산을 살 때도 할인율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네. 이상하게 바이오에 대한 이런 재료들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2000년도에 IT 버블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항상 이런 바이오 쪽이나 제약 쪽의 뉴스들은 여러분들이 그 현실성이나 실현 가능성들을 보아서 다른 사람들이 할인 안 해주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할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안목이나 역량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바이오텍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뉴스로 올라오는 그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아주 친한 지인이 30년 이상을 벤처캐피탈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도 많이 했고요 하는데 그 2000년대 그 IT 버블 시절에 네. 예를 들면 뭐 회원 한 명에 뭐 2,000원, 3,000원으로 기업 가치를 쳐줄 때가 있어요. 그럼 뭐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당시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 천문학적인 그런 기업 가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처럼 그 친구가 최근 들어 사는 얘기가 도대체 바이오는 모르겠다. 마치 똑같이 2000년대에 그야말로 뭐 소설인데 그냥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런 현상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늦어도 1, 2년 안에 이 거품이 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특히 이 뉴스가 나왔을 때 다른 사람 할인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할인해 주는 그런 습관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뭐 차바이오텍은 과거에 이미 그런 대시세를 냈고요. 저는 이 대상 치는 섹터는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세를 냈기 때문에 좀 뭐 상당 기간 동안 구조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두 종목의 승자는 코텍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4강으로 넘어갈 텐데요. 네 종목이 정해졌습니다. 인터로조 콘택트렌즈 대표적인 기업 올라갔고요. 그리고 원익 IPS가 다시 한번 또 우승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션 그리고 코텍까지 네 종목입니다. 4강 첫 번째 대결은 인터로조와 원익 IPS 대결인데요. 여기서는 또 누가 결승 진출을 하게 될까요? 네, 뭐 이 두 종목의 대결은 사실 지금은 이제 지수가 뭐 거의 고점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고점이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고점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와 함께 움직이게 되는 또 지수 관련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함께 움직이는 섹터 쪽에서는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좀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면에 지수가 멈추게 되면 이런 내수주라든지 또는 각 섹터별로 이제 혁신 가치를 분명히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IT가 가는 동안에 소외가 됐던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도로조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물론 이 종목이 턴어라운드에서 여기 간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막 턴어라운드 됐으니까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원익 IPS는 보면 많이 올라왔죠. 여기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원익 IPS 자리와 인터로조의 검은선 지난 자리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수익이 다르기 때문에 두 종목의 승자는 인터로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로조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대결은요. 이노션 그리고 코텍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노션이냐 코텍이냐? 네, 이 두 종목은 상당히 좀 저도 어려운 네, 그런 종목입니다. 네, 이 코텍은 이제 제가 코텍도 실적이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과거에는 이 종목이 뭐가 갈 때 잘 갔냐면 파라다이스가 갈 때 잘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지노용 모니터를 만드니까요. 네, 그래서 카지노가 갈 때 잘 갔는데 지금 이 종목은 기술주긴 한데 카지노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카지노 갈 때 이 종목이 잘 갔는데 지금 잘 못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2016년, 17년에 그래도 여기 IT가 갈 때 갔어요. 그래서 과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2011년부터 갈 때 이건 카지노가 갈 때 같은 파동이 파라다이스 갈 때 같은 파동이고 여기서 올라온 곳은 삼성전자 갈 때 파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따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제 판단으로는 실적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 카지노는 잘 안 되니까 놔두고 아마 IT를 따라서 삼성전자를 따라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긴 해요. 한데 제가 이 종목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남극에 가서 올해 이제 소위 레지던트가 된 그런 종목들은 소위 거주민이 됐다고 그러죠. 남극 거주민이 된 종목은 아무리 IT 섹터도 잘 안 한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그 이노션과 경쟁을 하게 되는 종목 이노션은 남극에 가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종목 승자는 미세하지만 그냥 또 이노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갖고 올라온 두 종목의 대결이어서 어려웠는데요. 이노션과 코텍 중에 이노션을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결승에 진출하는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인터로조와 이노션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게 우승 종목일까요? 네, 일단 기대 수익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리를? 네. 그래서 이 기대 수익을 보면 물론 이제 보시다시피 인터로조도 여기 매물이 많아서 이만큼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피봇이 됐기 때문에 이만큼 보이고요. 이노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션은 좁아요. 여기 올라봐요. 제가 보기에는 한 5%. 그리고 얘는 보면은 올라오게 되면 그래도 27,000원에서 33,000원 가게 되면 그래도 제법 돼요. 한 20% 가까이 되니까 수익으로 보면서 투종을 승자 오늘 장의 우승 종목은 바로 인터로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 종목입니다. 바로 인터로조가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이노션을 또 꺾었네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네, 이 종목은 27,950원 정도 전후면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치는 36,000원 정도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26,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27,950원, 목표가 36,000원, 손절가 26,000원으로 인터로조의 가격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이었고요.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또 어떤 말씀해 주시나요? 네, 뭐 제가 그 지수 다 왔다 그랬더니 시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부터는 이제 종목장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장 보통 얘기하면 여러분들 과거 2년 반 동안은 종목장 하면 소위 테마주장을 흔히들 생각을 하셨는데 이번 종목장은 소위 이제 시장을 흐르는 뼈대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이 한 10년 동안 오래된 산업 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축소지향적인 그 결론으로 가게 되면 방향성을 갖고 가게 되면 거꾸로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을 계속하면서 확장지향적이 되고 발전지향적이 되면서 가치가 이게 누적되는 형태의 종목들을 제가 혁신가치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지금은 혁신가치가 어느 때 봐도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종 부회장님 관련해서 판결을 할 때 우리 또 판사님이 한마디 하셨다 그랬죠. 거기에 들어간 내용은 1994년에 우리 이건희 회장님의 전 회장님이시죠. 프랑크푸르트 선언과 같은 그런 혁신적인 코멘트가 이제 우리나라의 화두가 되는 거에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님한테도 그런 걸 판사가 얘기했다라고 하시는데 뭐 사실은 판사야 판결만 하면 되는 거죠.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로케이션 자체가 구조조정을 잘 해야 되는 로케이션이 있고 그걸 잘하기 위한 대안은 바로 혁신적인 가치 이뤄내는 기업과 혁신적인 가치를 이루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보상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주가도 주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종목들을 보면 혁신적인 가치 별로 없고 소위 테마주나 소위 부가치 내지도 못하는데 그냥 작은 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른다. 정말 뭐 문제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도 이제 그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면서 혁신 가치를 읽어내는 종목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증시 시스템을 여러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혁신 가치주
발굴하는데 이 혁신가치가 많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건 IT 섹터가 많지만 중요한 거기에만 한정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혁신가치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고 지금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 오르지 않은 새롭게 오를 그런 신혁신가치들에 대한 발굴 전략하고 투자 전략 잠시 후 11시 10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